일본 도쿄에서 혼자 살던 72살 할머니가 딸의 권유로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두려웠던 첫날. 하지만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공동체의 온기를 느낀 그녀.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상처를 치유했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희망을 주었죠. 넉 달 만에 그녀는 한국을 마지막 고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일본 노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일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인공은 미요코입니다. 올해 72살이 된 그녀는 일본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죠.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넘었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딸 유키코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엄마의 외로움을 걱정하며 여러 번 한국행을 권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미요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낯선 한글 안내판들이 눈앞을 가득 채웠죠. 주변 사람들은 빠른 말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딸이 예약해준 공항 픽업 서비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일본어로 쓰인 팻말을 든 기사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도쿄와 닮았으면서도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도로 위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달렸어요. 하지만 뭔가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글자들, 사람들의 옷차림, 거리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딸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딸이 미리 준비해둔 생필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하지만 미요코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미요코는 문득 자신이 정말 먼 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도쿄의 작은 아파트가 그리웠어요. 익숙한 슈퍼마켓, 자주 가던 공원, 가끔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까지. 냉장고를 열어보니 딸이 준비해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죠. 미요코는 그중 하나를 꺼내 데워 먹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입맛이 당기지 않았어요.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요코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수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본에서의 습관 때문인지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미요코는 창가에 앉아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때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어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유키코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잘 도착했냐는 안부와 함께 오늘 점심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미요코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본어 키보드로 간단하게 고맙다는 말을 적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미요코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딸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자신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니 경비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미요코는 당황해서 고개만 살짝 숙였죠. 경비원의 표정에서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일본보다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볐죠. 모두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요코는 천천히 건물 주변을 걸었어요. 편의점, 카페, 작은 식당들이 즐비했죠. 한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따뜻한 빵 냄새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던 미요코는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메뉴판을 보니 한글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 뭔가 물어봤죠. 미요코는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리를 계속 걷다가 작은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죠. 주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지만 미요코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만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딸과 만나기까지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죠. 미요코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72살의 노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딸 유키코는 점심 식사 후 미요코를 동네 경로당에 데려갔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유키코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한국 어르신들과 친해지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경로당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미요코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밖까지 들렸죠. 미요코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손을 잡아 끌었지만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죠. 대부분 여성이었고 나이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미요코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키코가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오셨는데 앞으로 이 동네에서 살게 될 거라고 했죠. 한국어를 잘 못하시지만 착하신 분이니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요코를 바라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인자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미요코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미요코는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고맙다고 일본어로 중얼거렸죠. 유키코가 통역해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미요코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 어르신들이 하나둘 말을 걸기 시작했죠. 물론 한국어였기 때문에 미요코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호의가 느껴졌어요. 한 할아버지가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사과와 배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미요코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계속 권했어요. 결국 작은 사과 조각 하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경로당 한쪽에서는 화투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텔레비전을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창가 쪽에는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죠. 미요코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의 분위기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일본의 노인정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유키코는 엄마에게 경로당 이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점심 식사도 제공된다고 했죠. 매일 간단한 체조 프로그램도 있고 가끔 문화 공연이나 건강 강좌도 열린다고 설명했어요. 미요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과연 자신이 여기 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까 손을 잡아주었던 할머니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뭔가 말하려 했어요. 유키코가 통역해 주었죠. 내일도 꼭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오면 심심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미요코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는 길에 유키코가 물었습니다. 어떠셨냐고 괜찮으셨냐고 했죠. 미요코는 좋은 분들 같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미요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어요.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딸은 일 때문에 바쁘고 자신은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유키코는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경로당에 꼭 나가보라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금방 적응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회사로 돌아갔죠. 미요코는 홀로 남겨진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 친구였던 케이코였죠. 그녀는 미요코의 한국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요코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요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만난 경로당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절해 보였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정말 친해질 수 있을까? 자신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을까? 창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도쿄보다 시끄러웠어요. 미요코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에 담긴 남편의 미소가 따뜻했죠. 그녀는 속삭였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미요코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경로당에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죠.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오늘 한 번만 가보자. 만약 적응이 안 되면 그때 딸에게 말하면 되니까.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어요. 가방에는 작은 선물을 넣었죠. 일본에서 가져온 과자였습니다. 혹시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경로당으로 가는 길은 어제보다 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됐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죠. 안에서는 어제 본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요코는 작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었죠. 미요코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로당 생활 사흘째, 미요코는 조금씩 일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경로당에 도착해서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패턴이었죠. 여전히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어르신들은 친절했어요.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경로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데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신문지 묶음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무거운 짐을 힘겹게 끌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미요코는 다가가서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지 묶음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도와드리겠다는 의미였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미요코가 계속 고집하자 결국 고마워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문지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미요코는 묵묵히 끌고 갔죠. 할머니는 옆에서 한국어로 계속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요코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어요. 재활용 수거함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신문지를 정리해서 넣었죠. 할머니는 미요코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요코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죠. 경로당에 도착하니 어제 만났던 분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요코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일본 과자를 꺼냈어요. 어제 준비했던 선물이었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과자를 바라봤어요. 한 할머니가 열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일본 전통 과자였죠. 모두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맛있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미요코는 그들의 반응에 조금 안심했죠. 오전 체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일어나 운동 공간으로 모였어요. 미요코도 따라갔죠. 강사가 앞에서 동작을 시범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국어였기 때문에 미요코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작을 보고 따라할 수는 있었습니다. 팔을 들고 내리고 허리를 숙이고 펴고 다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들이었습니다. 미요코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녀의 자세를 살짝 고쳐주기도 했죠. 미요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요코에게 물을 건네주었어요. 목이 마르지 않았지만 고맙게 받아 마셨죠. 그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요코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끄덕이며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어요. 미요코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김치도 처음보다는 덜 맵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반찬을 더 덜어주었습니다. 미요코는 배부르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할아버지는 먹으라며 웃었어요. 그 친절함에 미요코는 감사하며 조금씩 먹었죠. 식사 내내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 할머니들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미요코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는 길에 한 할머니가 미요코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근처 슈퍼마켓이었죠. 할머니는 미요코에게 여러 물건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뭘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슈퍼마켓 주인도 친절했습니다. 미요코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죠. 일본어는 못했지만 천천히 한국어로 말하며 물건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미요코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요코는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고. 일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돕고 관심을 가졌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였어요.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아주머니는 한국어로 뭔가 말하며 반찬을 건네주었습니다. 미요코는 당황했지만 감사하게 받았어요. 반찬통을 열어보니 나물 무침과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짓으로 맛있게 먹으라는 표현을 하고는 갔어요. 미요코는 문을 닫고 반찬을 바라봤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미요코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신문지를 끌던 할머니, 물을 건네준 할머니, 반찬을 덜어준 할아버지, 슈퍼마켓을 알려준 할머니, 그리고 반찬을 가져다준 아주머니까지. 모두 작은 배려였지만 미요코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이 드물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형식적이었죠. 인사는 나누지만 깊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돌봤죠. 침대에 누워 미요코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직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낯설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도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이었죠. 미요코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당신 여기 사람들 참 좋아요. 아마 당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미요코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요코는 이제 경로당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9시 30분쯤 경로당에 도착하는 것이 일과가 됐죠. 어르신들도 이제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날 아침도 평소처럼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벌써 대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와 계셨어요. 미요코가 들어서자 모두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미요코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이 인사가 자연스러웠어요. 아침 체조 시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미요코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죠.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앉았습니다. 어제 슈퍼마켓을 알려줬던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과 펜이었죠. 그리고 미요코에게 건네며 뭔가 쓰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과 표현들이었죠. 미요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발음을 해주며 따라하라고 손짓했죠. 미요코는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는 박수를 치며 칭찬해 주었어요. 체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공간에 모였죠. 오늘은 새로운 동작들이 추가됐어요. 강사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지만 미요코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옆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였습니다. 팔을 휘두르고 다리를 들어 올리고 허리를 좌우로 돌렸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땀이 조금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한 기분이었죠. 체조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미요코에게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체조를 잘한다는 의미인 것 같았죠. 미요코는 수줍게 웃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더니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죠. 미요코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귀여웠어요. 미요코도 자신의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딸 유키코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감탄했어요. 예쁘다는 표현을 손짓으로 나타냈습니다. 미요코는 감사하며 웃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비빔밥이었어요. 여러 나물과 고기 그리고 고추장이 올라가 있었죠. 미요코는 처음 보는 음식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비비는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따라서 골고루 비볐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여러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미요코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맛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주변 어르신들이 웃으며 더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일과였어요. 여러 할머니들과 함께 그릇을 씻고 닦았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요코도 따라 웃었어요. 오후 2시쯤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미요코도 일어나 가방을 챙겼죠. 경로당을 나서는데 아침에 한국어를 가르쳐줬던 할머니가 따라왔습니다. 함께 걸으며 할머니는 계속 한국어를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나무, 저것은 꽃, 하늘, 구름 같은 단어들이었죠. 미요코는 열심히 따라하며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할머니와 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또 보자는 손짓을 하고 갔어요. 미요코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혼자 슈퍼마켓에 들어가 장을 봤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물건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한국어로 뭔가 물었지만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요코는 당황하지 않고 배운 말을 꺼냈죠. 감사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좋았죠.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장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오늘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복습했어요. 수첩을 꺼내 천천히 읽어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서툴렀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유키코는 바쁜 중에도 받아주었어요. 엄마 어떠냐고 경로당은 괜찮냐고 물었죠. 미요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했어요. 유키코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 공부도 해보라고 권했어요. 미요코는 이미 배우고 있다며 수첩을 보여줬죠. 유키코는 기특하다며 칭찬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미요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2주일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체조도 하고 비빔밥도 먹고 한국어도 배우고 사람들과 웃기도 했죠. 평범한 하루였지만 행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요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날 밤 미요코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요코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좋아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발음은 서툴렀지만 어르신들은 기뻐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경로당은 이제 미요코에게 제2의 집 같은 곳이 됐어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늘따라 미요코는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웠죠.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도쿄의 집, 함께 걷던 공원,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차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요코는 고개를 숙이고 창밖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경로당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줬던 분이죠. 72살로 미요코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요코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은 좀 힘들었나요? 미요코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됐기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컵에 차를 따라 주었어요. 구수한 향이 났죠. 우리 같이 차 한잔 할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요코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녹는 것 같았죠. 순자 할머니는 옆에 가만히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잠시 후 순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남편 잃었어요. 5년 전에. 미요코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툰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1년 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었다고 했죠. 매일 울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경로당으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고 했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요코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요코를 안아주었죠.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당신 편이에요. 그 말에 미요코는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죠.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손을 잡아주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행동들이 미요코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미요코는 진정했습니다. 얼굴을 닫고 어르신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이곳은 가족 같은 곳이라고 힘들 때는 함께 나누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할머니도 옆에 앉았어요. 3명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미요코는 서툰 한국어로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천천히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죠.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손짓 발짓으로 보충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누기 힘들었죠. 미요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일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고 했죠.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거리를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다르다고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죠.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이에요. 미요코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요코와 함께 나왔어요. 함께 집까지 걸어가자고 했죠. 미요코는 고맙다며 함께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순자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맛있는 식당도 알려주었어요. 미요코는 열심히 듣고 기억하려 애썼죠.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요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요. 미요코는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죠. 집에 들어와 미요코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아침에는 슬프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죠. 순자 할머니와 어르신들의 위로가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선을 넘지 않았어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거리를 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미요코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당신,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당신도 여기 있었다면 좋아했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요코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에서 진정한 위로를 느꼈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요코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요. 한국 생활 2달째, 미요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경로당 가는 길도 이제는 익숙했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문하는 날이었죠.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요코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됐어요. 한국어도 아직 서툴렀고 아이들의 빠른 말을 알아듣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았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모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10시쯤 되자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15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었어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했죠. 선생님의 인솔 아래 질서정연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노래를 불렀어요. 동요였는데 미요코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멜로디가 아름다웠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미요코도 열심히 박수를 쳤죠. 아이들은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르신들 곁으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남자아이가 미요코에게 다가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아이는 미요코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미요코는 천천히 한국어로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아이는 할머니의 발음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약이었어요. 직접 접은 것 같았죠. 아이는 그것을 미요코에게 건네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미요코는 감동받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미요코도 가방에서 일본 사탕을 꺼냈습니다. 딸이 보내준 것이었어요. 아이에게 건네자 아이는 기뻐하며 받았죠. 포장지를 보더니 일본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요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미요코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 왔냐고 물었어요. 미요코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아이는 일본이 어떤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미요코는 서툰 한국어로 설명하려 애썼어요.
옆에 있던 순자 할머니가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미요코의 말을 알아듣기 쉽게 아이에게 전달해 주었죠. 아이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일본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미요코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일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일본 음식은 뭐가 맛있냐고, 일본 애니메이션은 재미있냐고 물었죠. 미요코는 웃으며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미요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이 할머니 손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죠. 미요코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밥과 떡볶이가 준비됐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미요코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가 먹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밥은 그냥 먹으면 되고 떡볶이는 매울 수 있으니 천천히 먹으라고 했어요. 미요코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죠. 맵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대답했죠. 미요코는 모든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또 다른 선물을 꺼냈습니다. 각자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어르신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었죠. 미요코에게 온 그림은 무지개와 집, 그리고 웃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미요코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죠.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미요코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행복해서 그렇다고 고맙다고 말했죠. 아이는 안심한 표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아이들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아쉬워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다음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죠. 미요코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경로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흐뭇한 표정이었죠. 오늘 하루가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요코는 아이가 준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이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미요코에게는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받는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요코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사람이 사는 나라라고. 어른들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었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오늘의 따뜻함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지, 그림을 선물로 받았는지 말했죠. 유키코는 기뻐하며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요코는 남편의 사진 앞에 그림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당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날 밤 미요코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석 달째, 미요코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이 그녀의 일상이자 삶의 중심이 됐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발음은 여전히 일본식이었지만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게 귀엽다며 좋아했죠. 이날은 경로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5명의 어르신이 생일을 맞았는데 그중 한 분이 순자 할머니였죠. 미요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 예쁜 스카프였죠.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좋아할 색깔로 골랐어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이미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풍선과 꽃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케이크와 음식들이 준비돼 있었죠. 화려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미요코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왔죠. 순자 할머니가 들어서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미요코도 배운 한국어 생일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불렀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눈을 감고 진지하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함께 촛불을 껐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미요코는 순자 할머니 옆에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생일 축하한다고 항상 건강하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미요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여기 와서 정말 기뻐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 같아요. 미요코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요코가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포장을 뜯어 스카프를 꺼냈어요. 정말 예쁘다며 감탄했죠. 바로 목에 둘러보더니 모두에게 자랑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예쁘다며 칭찬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특별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잡채, 불고기, 전, 나물 무침 등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었어요. 미요코는 이제 젓가락질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 할아버지가 기타를 꺼냈습니다. 노래를 부르자는 제안이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씩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죠. 옛날 가요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요코의 차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어르신들이 계속 권했어요. 결국 미요코는 일어나 일본 노래를 불렀죠. 어릴 적 배웠던 동요였습니다. 미요코의 목소리가 경로당에 울려 퍼졌어요. 노래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노래가 좋았다며 칭찬했어요. 미요코는 부끄러워하며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미요코도 그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미요코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힘들지는 않냐고 했어요. 미요코는 웃으며 대답했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여긴 혼자인 사람 없어요. 우리 같이 사는 거죠.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 말에 미요코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요코는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혼자였어요. 이웃도 있었지만 정말 혼자였죠.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함께 산다는 걸 알았어요.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미요코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도 고맙다고 당신이 여기 와줘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죠. 미요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요코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계속 있을 거냐고. 미요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기뻐하며 미요코를 안아주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미요코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유키코는 회의 중이었지만 잠깐 시간을 냈어요. 미요코는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줬죠. 파티가 즐거웠고 어르신들이 가족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계속 있고 싶다고,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고 했어요. 유키코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밝게 웃었죠.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미요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낯설고 두려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죠.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당신, 저 결심했어요.
여기서 살기로요. 여기는 정말 살아있는 집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괜찮아요. 미요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두려움과 외로움은 사라지고 희망과 행복이 자리 잡았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미요코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 생활 넉 달째, 미요코는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알았어요. 슈퍼마켓 주인, 카페 직원, 경비 아저씨까지 모두 그녀와 친했죠.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요코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경로당에서 건강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무료 검진 프로그램이었어요.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길을 걷는데 아래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요코의 한국어는 이제 거의 유창했어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혈압 측정, 혈당 검사, 간단한 문진 등이 진행됐어요. 미요코도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죠. 순자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말했어요. 검진 끝나고 같이 산책하자고 제안했죠. 미요코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미요코의 차례가 됐습니다. 혈압을 재니 정상 범위였어요. 혈당도 괜찮았죠. 의사 선생님은 건강하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권했어요. 미요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죠. 검진을 마치고 나오니 순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미요코는 다 괜찮다고 대답했죠. 두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경로당을 나섰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했죠. 공원 곳곳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미요코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아침에 직접 만들어 왔다고 했죠. 두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어떠냐고 연락하고 지내냐고 했어요. 미요코는 가끔 연락한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더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에 미요코도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죠. 자신도 모르게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경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미요코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죠. 이제는 매운 음식도 거뜬히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일본 노인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고 했어요. 한국의 노인 복지가 좋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그렇다고 했죠. 미요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친구 케이코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생활을 궁금해한다고 했죠. 어르신들은 그럼 친구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모두를 환영한다고 함께 살면 더 즐겁다고 했어요. 미요코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였는데 자막이 있어서 미요코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죠. 영화를 보며 미요코는 여러 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였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죠.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만이 아니라고 마음으로 맺어진 것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미요코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에게 이곳 어르신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했죠.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요코도 일어나 가방을 챙겼죠. 순자 할머니가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나서며 미요코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넉 달 동안 매일 온 이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가장 편한 곳이 됐죠.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요코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일본에 있었다면 여전히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키코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어요. 엄마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 케이코에게 한국 생활을 권하고 싶다고 했어요.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말했죠. 유키코는 좋은 생각이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처럼 행복해질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어요. 미요코는 고맙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넉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경로당 첫날의 긴장, 순자. 할머니의 위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오늘의 평화로움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으로 이어졌어요. 미요코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여기는 마지막 고향이에요. 남은 인생을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요코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됐죠. 다시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 어르신들에게 인사할 생각을 하니 설렜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마지막 고향으로 선택한 미요코였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곳곳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미요코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죠. 몇 달 후 인천공항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노인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죠. 미요코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노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요코 할머니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은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였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일본에서 노인들은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배려, 이웃들의 자연스러운 관심,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졌죠. 미요코는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일본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노인들이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향하고 있죠. 한국의 노인 복지와 공동체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경쟁력이에요. 기술이나 경제만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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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